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국토진흥원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한 해 4천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인데요. 지원액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전북에 대한 지원은 아주 적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안에 자리 잡은 대형 풍동 실험센터입니다.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해상 교량과 건물 등의 내풍 성능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하는 도시재생 거점센터입니다. 철거가 아닌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국토진흥원의 한 해 예산은 4,5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지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 지원한 1조 1,7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 무려 47.7%를 몰아줬습니다. 대전에도 16.9%를 지원하는 등 90%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수도권과 대전에 지원했습니다. 반면 전북에 지원한 예산은 1.3%인 149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토진흥원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수도권과 대전에 몰려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연구기관들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런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불균형은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특정 사기업이 만든 시설은 다른 국가가 공유하기, 다른 기관들이 공유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건설을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비마저 편중되면서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사의 대립으로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버스 회사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만 커지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 대표들은 낮은 요금과 불합리한 적자 노선을 버스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에 준공영제를 즉각 도입하자고 말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우리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는 어떻게 패나갈 길이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어져서 불어나가는데. 민영과 공영의 중간인 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고 회사의 손실을 모두 메워줍니다. 회사는 차량 운행과 관리 등만 신경 써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을 보면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과 인천 등 전국 6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모두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행 10년째인 대구는 첫 해 413억 원이던 손실 보조금이 올해는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준공영제 손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퍼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준공영제 도입 요구에 앞서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경영 능력을 증진시킬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입니다. 전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에나 생각해볼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철로 주변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열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도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100여 미터.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소음을 발산합니다.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다가도 너무나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민들도 못 자고 저도 역시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열차가 지날 때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순간 최대 소음이 89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설치 기준인 60데시벨보다 1.5데시벨이 낮아 설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이 최대 2시간을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데시벨은 한 89.2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등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전북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은 91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 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12곳에 대해서만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돼 있고. 철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방음벽 설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제 입원 중인 병원에서 창밖으로 떨어진 5살 박모군이 끝내 숨졌습니다. 박 군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입원 중인 전주의 한 병원 3층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8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군이 병실에서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63살 김모 씨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100제곱미터와 창고 안에 있던 지게차 등 농기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군산에 사는 38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손님을 가장해 군산의 금은방을 돌며 팔찌 등 47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8.5도, 전주는 26.8도 등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